완전히 통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통과. 이 의미만 알면은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야. 외우면은 한 달 지나면 못 풀어. 근데 이해하면은 전혀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통과한다라는 의미를 잘 봅시다. 기차가 있어.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터널이 있어. 기차가 움직입니다, 철로를 따라서. 근데 이 터널을 딱 기차의 머리가 터널을 지나기 시작해서 완전히 통과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기차가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봅시다. 기차가 이제 터널 막 빠져나가려고 그래.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통과한 건가? 아니지. 기차의 일부분이 지금 여기 터널 안에 걸려 있잖아. 그러니까 완전한 통과라는 건 뭐냐면 기차의 끝부분, 꼬리가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간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자, 이렇게 돼야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봅시다. 터널의 길이를 x라고 하고 기차의 길이를 y라고 해보자. 그러면 y가 되겠지. 완전히 통과하려면 길이가 y인 기차가 길이가 x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려면 얼마만큼 움직여야 되는 것인가? 움직인 거리는 x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야. x 움직이면 머리가 여기 가는 게 x잖아. 그치? 터널의 입구에서 끝까지 가는 게 x잖아. 그러면 아직 머리밖에 도달하지 못했어. 완전히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기차의 길이만큼 더 움직여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머리가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거야. 기차의 머리가 얼만큼? y에서부터 x만큼 가고 또 y만큼 더 가야 되니까 x 더하기 y만큼. 이게 전체 이동 거리가 된다는 거지. 맞나? 그래서 터널의 길이만 여러분들이 거리를 쓰면은 이제 문제를 못 풀게 되니까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교량 문제 똑같아. 자, 이게 다리야. 그냥 이렇게 봅시다. 다리라고 치자. 자, 이런 아치형 구조물로 받치고 있는 다리다. 자, 기차가 움직여. 다리를 딱 통과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기차가 다리를 완전히 빠져나가려면 기차가 어떻게 돼야 돼? 만약에 머리만 요 다리 끝에 도달했다. 그러면은 꼬리가 남아 있으니까 이거는 무슨 상황이야?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했어. 그렇지? 그래서 얘 역시 완전히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꼬리가 완전히 통과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다리의 길이를 x라고 둡시다. 라고 하면 또 기차의 길이를 여기도 y라고 둡시다. 라고 한다면 머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완전히 통과하는 데까지는 여기를 0점이라고 하면 x만큼 가서 기차의 길이만큼 더 가야 돼. 이게 똑같아, 문제가. 다리나 터널이나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이거는 그림 대충 도식화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그림을 그려주면은 나머지는 시간 가지고 풀던지 거리 가지고 풀던지 이제 풀이 방식이 똑같다는 얘기지. 이번 시간은 연립방정식의 활용 5번째 시간입니다. 속력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벌써 머리가 아파오죠? 속력 나오면. 이게 속력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속력, 거리, 시간에 관한 거. 우선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하려면은 우리가 연립부등식에 활용해서도 공부를 해본 적이 있지만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속력과 그 다음에 거리와 그리고 시간에 관한 서로의 관계가 되겠죠. 자, 속력을 우리가 V라고 하고 거리를 S라고 하고 자, 시간을 T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얘들 사이에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의 정의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을 만약에 우리가 속력을 기본으로 활용을 한다면 속력이라는 거는 얼마나 빠르냐에 관한 물리량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자, 빠른 기준은 뭐냐면 일정한 거리를 움직이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느냐. 그래서 상대적으로 누가 얼마나 더 빠르냐 이거를 비교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진 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식을 변환하는 문자로 이루어진 식을 변환하는 그런 이제 우리 연산 단원을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가지고 이제 식을 여러분들이 세 종류를 만들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 속력에 관한 거는 시간분의 거리다라고 하면 자,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나머지 식. 자, 첫 번째를 우리 속력에 관한 식. 두 번째 여기서 쉽게 고칠 수 있는 건 거리에 관한 식이 되겠지. 그치? 거리에 관한 식은
분모 t를 없애줘야 되니까 양변에 t를 곱해주면 t가 약분이 되면서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자 등장하는 문자가 속력, 거리, 시간인데 이제 속력 나왔고 거리 나왔고, 그럼 마지막에 뭐가 남았나? 시간만 남았지, 그치? 그러면 시간은요, 시간은 여기서 2번 식을 활용을 한다면 시간 남기려면 v를 없애줘야 되겠네, 그치? 그러면 양변에 v분의 1을 곱해주면 자 v분의 s, 이렇게 세 식을 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거는 수학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물리를 배우게 되면 이제 이 공식들을 또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익숙해지면 이제 물리 공부를 미리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 세 가지가 이제 기본이고, 그러면 과연 어떤 문제들이 속력, 거리, 시간에 등장을 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지 하나하나 이제 접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구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간. 구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서로 다른 구간을 가진 움직임이야. 예를 들어서 Akm가 있고 그 다음에 거리가 B라고 합시다. 그래서 전체 거리는 A 더하기 B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 구간을 나누는 경우는 뭐 이런 경우 문제 많이 등장을 해. 속력이 달라. 예를 들면 3km per hour 속력, 그 다음에 B 구간은 4km per hour, 즉 1시간에 3km로 가다가 B 구간에서는 조금 더 빨리 걷는다는 얘기겠지. 그러면은 자 이럴 때 문제에서 뭐가 주어지냐면은 보통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치? 그러면 자 구간 문제를 풀 때는 뭐 이거 공식을 외우거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자 서로 다른 두 구간은 각자 생각해라. 이거를 한 군데 뭉뚱그려서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 구간의 움직임이 어떤지,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구간의 움직임이 어떤지, 이 둘을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구간 문제를 다룰 때는 이제 앞으로 뭘 활용해야 되냐면, 주로 활용하는 데이터가 뭐가 되냐면, 자, 첫 번째가 시간을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거리를 활용해야 됩니다. 시간을 활용하는 경우는 뭐냐면, 전체 걸린 시간은요, 첫 구간에 걸린 시간과 두 번째 구간에 걸린 시간의 합과 같습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치? 이 내용을 활용하면 문제가 다 풀려. 그리고 간혹가다 구간이 뭐 3개짜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역시나 전체 걸린 시간은 모든 구간에서 걸린 시간의 합과 같다. 이게 이제 쭉 가겠지, 구간이 더 있으면. 그 다음에 거리와 관련된 내용도 우리가 본다면, 전체 거리, 이동 거리를 S라고 하면 전체 이동 거리는요, 첫 번째 구간의 거리와 두 번째 구간의 거리 합과 같다. 만약에 구간이 더 있으면 계속 더해가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은 문제가 다 풀린다라는 거야. 일직선상의 문제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이제 뭐 산을 오른다, 뭐 이런 문제도 많이 나와. 어떤 경우는 산을 넘어서 아예 밑에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가다가 돌아오고, 이것도 역시 구간을 이렇게 쪼개주면 됩니다. 자, 시작점에서부터 A 지점에서부터 B 지점까지, 산 꼭대기까지 혹은 C 지점까지, 그러면 A에서 B를 거쳐서 B에서 C를 간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산을 건너거나 아니면 일직선을 가거나 얘네 둘이 같은 의미라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간혹 이제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뭐 산 꼭대기까지 돌아왔다. 약간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제 왕복 운동에 관한 건데, 왕복이라는 거는 우리 비행기로 예를 들읍시다. 비행기로. 자, 인천공항에서부터 상해 푸동공항까지 한 번 가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가고 안 와. 가고 돌아오지 않아. 그러면 편도라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상해 푸동공항을 갔다가 며칠 있다가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와.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왕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왕복은 돌아온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여행 좋아하는 친구들 보면 또 뭐가 있나? 비행기 티켓 여러분들이 예약을 할 때 편도 있고 왕복이 있고 그 다음에 다구간 예약이라고 있어. 그치?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들 관점에서 보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집에서 나와서 학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학원을 갔다가 그 다음에 독서실을 갔다가 집으로 와. 그러면 시작점과 끝점은 집이지만 중간에 여러 군데를 들리지, 그치? 그래서 왕복이라는 거는 그냥 한 지점을 찍고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왕복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은 산 꼭대기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근데 어떤 체력이 약한 사람은 자, 중간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방법도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 내용도 똑같이 결국은 시간과 거리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접근시켜 주면은 모두 다 문제가 풀립니다. 뭐 특별한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구간 얘도 그냥 요까지 구간을 그냥 갔다 오는 거냐? 그러면 두 구간이 되지. 얘도 일자로 피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운동이다. 여기 목표 지점을 찍고 그러면 이 운동을 이렇게 두 개로 필 수 있다라는 거야. 일자로. 여기가 목표 지점이었고 대신에 자, 이렇게 2등분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일직선으로 놓고 보면 결국은 왕복 문제나 그냥 편도 문제나 똑같은 일직선상의 움직이라는 거야. 결국 쪼개라, 두 개. 서로 다른 운동을 하는 그 구간을 쪼개서 두 구간을 각각 보고 이제 시간과 거리에 관한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시면은 잘 풀릴 거라 이거지. 그래서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구간. 두 번째 내용은 자, 만남에 관한 문제야. 만남. 어떤 만남이냐면 자, 이 만남도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첫 번째 제일 많이 이제 다룰 수 있는 거는 주로 일직선상의 만남이 되겠지. 일직선상의 만남.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자, 토끼와 거북이를 생각을 해 봅시다. 토끼야. 겁나 빨라. 토끼, 토 선생. 그다음에 거북이, 거 선생. 겁나 느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느 순간 만나기는 만나는데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자, 둘이 만나려면 토끼가 빨리 뛰면은 시작점에서밖에 못 만나지 동시에 출발해 버리면. 그래서 이렇게 토끼와 거북이가 만나는 경우 즉 속도가 서로 다른 두 대상이 어느 순간 특정한 지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 어떻게 하지? 자, 우리 그 책에서도 뭐라 그러나? 토끼 거북이 경주할 때 거북이 보고 먼저 가라 그러지, 그치? 그래서 자, 속도가 다른 두 대상이 움직일 때는 보통 어떤 조건이 주어지냐면 시간차가 주어진다. 시간차. 예를 들면 얘가 한 2분 먼저 출발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야, 너 뭐 토끼가 거부가 먼저 가고 있어. 천천히 가. 그치? 토끼는 간다. 딱 만나는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간차가 존재한다. 자, 이 문제를 풀 때 핵심은 뭐냐면 만나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거리가 핵심이 됩니다. 이 녀석을 푸는데 핵심인 요소는 거리다. 결국 뭐냐면 토끼가 움직인 거리와 거북이가 움직인 거리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1번씩, 2번씩 거리가 같다. 이렇게 문제를 두고 풀면은 문제가 잘 풀리게 됩니다. 두 번째 만남은 더 쉬운 건데요. 자, 이제 뭐 서부의 총잡이 게임도 아니고 토끼와 거북이가 여기에 있어. 그치? 그래서 서로 가서 뽀뽀하려고 이렇게 서로 다가갑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치? 서서히 다가가면 어느 순간 자, 특정한 지점에서 이렇게 만날 거야. 맞나? 그러면 이 녀석도 뭐냐면 자, 토끼가 움직인 구간을 하나 잡고 거북이가 움직인 구간을 하나 잡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가 있냐면 토끼 움직이는 거리, 그 다음에 얘를 S 토끼라고 하면 S 토, 그 다음에 거북이가 움직인 거를 S 거라고 하면 S 토 더하기 S 거는 뭐가 되냐면 두 사람 사이에 처음에 있었던 전체 거리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구간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시간과 거리 합차 식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것들이 대부분의 문제들입니다. 이 속력거리 시간에 관한 방정식들은. 그러면 지금 뭐 이런 게 있는 거는 알 것 같은데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조금 더 느낌이 오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과 만남에 관한 문제들을 예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1번을 한번 봅시다. 정아가 집에서 11km 떨어진 도서관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3km로 가다가 도중에 시속 5km로 걸어서 속도가 변했네. 그치? 그래서 3시간이 걸렸다. 자, 속도 관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은 제일 좋은 방식은 뭐냐면요. 스케치를 해. 이 상황에 대한 스케치. 자, 저는 스케치를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지금 11km 떨어지는
곳을 가는데 처음에는 자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시속 3km로 걸었대. 천천히 걸었다는 얘기지. 그런데 도중에 시속 여기 per hour가 돼야 되겠죠? 5km per hour 속력으로 걸어갔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전체 걸린 시간은 3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아가 시속 3km로 걸은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자 미지수를 둘까? 여기 x라고 둘까? 그러면 자 여러분들 뒷구간을 y라고 둬도 됩니다. 그러면은 x, y 미지수 두 개가 되니까 x, y에 관한 연립방정식이 되겠죠. 그런데 연립방정식은 연립방정식으로 반드시 안 풀어도 괜찮아. 미지수를 하나로 만들 수 있으면 그게 계산이 더 단순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y라고 두지 말고 11-x라고 둘 거야. 왜 그렇게 둘 수 있냐면 전체 거리가 11이잖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한 구간을 x라고 하면 나머지는 전체에서 부분을 뺀 값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11x, 11-x 이렇게 둘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제가 이제 구간을 끊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구간. 그러면 이렇게 둡시다. 천천히 걸었던 이 구간에서 우리가 걸렸던 시간, 그 녀석을 t1이라고 잡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빨리 걸었던 구간, 여기서 걸린 시간을 우리가 t2라고 잡으면 시간의 합은 몇 시간, 얼마가 나와야 되나? 전체 시간인 3시간이 나와야 되겠지, 그치? 맞나? 그래서 자 시간의 합은 전체 시간이다.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자 t1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 시간은 공식이 시간은 속력분의 이동 거리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t1이라는 것은 t1 걸린 시간에 해당되는 속력. 이 문제 뭐라고 그랬냐면 3km per hour야. 3분의. 그 다음에 거리는 x라고 우리 뒀지. 그 다음에 t2는 속력분의. 속력 뒷구간이 5km죠. per hour. 그러면 5분의 거리는 11 빼기 x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2시간 걸린 시간의 합은 전체 걸린 시간 3시간이 된다.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지. 그러면 굳이 x, y 두 개를 안 세워도 그냥 미지수 하나짜리 그냥 1차 방정식이 돼버리니까 이게 조금 더 이제 계산이 간편하겠죠. 그러면 분수가 나왔기 때문에 양변에 곱하기 15를 해줍니다. 그치? 최소 공배수. 왼쪽 항은 15를 곱해주면 5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항은 15를 곱해주면 5하고 15하고 약분이 돼서 3에 이렇게 괄호가 되겠지. 분배 법칙을 쓰면 33 빼기 3x 그 다음에 3 곱하기 15니까 4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5x 빼기 3x니까 2x는 45 빼기 33이니까 12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는 6 될 거고 단위가 뭔지 봅시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거리고 지금 이 첫 구간의 거리고 우리가 단위 쓴 거는 지금 킬로미터 단위에 그 다음에 시간 단위를 썼지 hour. 그래서 여기서는 거리니까 그냥 킬로미터 써주면 되겠습니다. 1번 답은 6km가 되겠지.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필수예제 4번. 등산을 가는데 올라갈 때, 그 다음에 내려올 때 다른 길로 갔는데 총 거리가 나와 있고 총 걸린 시간이 나와 있어. 그러면 자 처음에 할 일은 우리가 도식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냐?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정상을 기준으로 되겠지. 그러면 올라갈 때 시속 3km, 올라갈 때는 3km per hour. 그 다음에 내려가는 동안은 4km per hour. 내려올 때 조금 더 빨리 내려왔다는 얘기네. 그리고 총 10km를 걸었대. 그러면 이 전체 거리가 10이잖아?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올라간 거리와 내려온 거리를 각각 구하라고 그러니까 누구를 x로 둬도 상관이 없어. 둘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왼쪽 올라가는 구간을 x라고 하면 내려가는 구간은 뭐라고 잡을 수 있나? 전체가 10km이기 때문에 10-x 거리가 되겠지. 그치? 킬로미터. 그 다음에 전체 걸린 시간은 뭐라고 그랬냐면 3시간 만에 다녀왔다. 3시간. 그러면 우리 단위부터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속력의 단위를 보아하니 킬로미터 단위를 우리는 통일해 주면 되겠고 거리는. 그 다음에 시간 단위는 분초가 아니라
몇 시 몇 시 하는 아워 단위로 우리가 통일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3시간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 얘를 거리의 합으로 문제를 풀 건지 아니면 시간의 합으로 문제를 풀 건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거리를 두려고 보니까 우리 다 미지수지, 그치? 맞아? 그래서 거리의 합은 10, 벌써 문제에 나온 조건이 다 적용이 돼버려. 그래서 얘로는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없고요. 이제 다시 시간의 합은 3시간이다.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될 거야. 그러면 여기에 활용되는 식은, 시간은 어떻게 되지? 속력분의 이동 거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올라갈 때 속력이 어떻게 되지? 지금 3이야. 3분의 속력분의 이동거리 x. 그 다음에 내려올 때 구간, 속력 4분의 이동거리 10-x. 그러면 올라갈 때 시간과 내려갈 때 시간을 더해주면 전체 걸린 시간, 이게 바로 3시간이니까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자, 분모 또 나왔네. 3, 4, 최소 공배수 12를 곱해주면 전체에 곱하기 11을 해야 되죠. 좌변 우변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4x가 될 것이고, 두 번째 항은 3이 되겠네, 그치? 3 약분돼서 3 이렇게 되니까 분배법칙 쓰면 더하기 30 빼기 3x, 그 다음에 3 곱하기 12는 36 이렇게 될 것이어서 x는 36 빼기 32니까 6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맞지? x는 6. 그러면 우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올라갈 때는 거리는 6km고 내려올 때는 4km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보기 중에 올라갈 때 6, 내려올 때 4. 답은 2번이 되겠지. 그 다음에 필수 예제 9번. 20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두 명의 사람이 동시에 마주보고 출발하다 만났다. 스케치를 하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그랬더니 병이라는 애와 병찬이라는 애와 그 다음에 소정이라는 애가 마주보고 달렸다. 그러면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 만났겠지, 그치? 근데 이 전체 거리가 20km 떨어져 있다고 그랬어. 전체가 20이야, 거리가. 문제는 소정이는 병찬이보다 얼마나 더 걸었는가 라고 했지. 그러면 이 거리를 각각 구해야 되니까 소정이가 걸은 거리를 우리 x라고 두면 병찬이가 걸은 거리는 어떻게 둘 수 있나? 여기는 y라고 두는 것보다는 20-x라고 두는 게 문제 푸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문제 이제 정보가 주어져 있어. 병찬이는 시속 4km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소정이는 6km로 가고 있대. 6km per hour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동시에 출발을 했으니까 소정이가 더 많이 움직였겠지. 더 빨리 움직였으니까 이 절반보다 더 왼쪽에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면은 되겠죠. 자, 봅시다. 이 문제는 거리로 풀어야 되냐 결국은 시간으로 풀어야 되냐 이거에 관한 부분인데, 봅시다. 둘이 만난다라는 건, 동시 출발해서 만난다라는 거는, 자, 여기까지 걸린 시간을 우리가 t라고 한다면 이 t는 소진이한테도 t고, 그치? 소진이가 움직인 시간, 병찬이가 움직인 시간도 t야. 시간이 동일하다라는 게 또 되게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겠지. 여러분들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시간에 관해서 풀지 아니면 거리에 관해서 풀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시간은 충분히 식을 세울 수 있어. 왜냐하면 속력분의 거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여기다가 식을 표현해 주면 속력분의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속력은 4, 6 주어져 있고 이동 거리는 우리가 미지수를 통해서 잡았지. 그래서 시간으로 두는 것도 가능은 한데, 문제는 아까 문제들을 비교해 보면 뭐야? 만나는 데까지 전체 걸리는 시간 값이 나와 있어. 그런데 이 문제는 읽어보니까 뭐 만나는 데까지 몇 분이 걸렸다, 몇 시간이 걸렸다 이런 말이 일절 없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방정식이 풀리지가 않아. 미지수가 있는데 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값이 없기 때문에. 반면에 거리로 풀면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자, 가만히 보니까 속력 주어져 있고
시간은 안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동시에 만났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만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똑같다라는 거야. 병찬이나 소진이나 소정이나. 그러면 자, 이 거리 가지고 한번 좀 시도를 해 봅시다. 이제 아까 풀었던 문제들이랑은 좀 다르니까 시간으로 푸는 문제와는. 먼저 병찬이가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병찬이 속력 4 곱하기 시간 t. 그다음에 소정이가 움직인 거리는 이 녀석의 속력 곱하기 얘가 움직인 시간 t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병찬이 거리, 소정이 거리 얘를 다 더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둘이 만났다라는 얘기는 둘이 합쳐서 걸은 거리가 20km만큼 걸었다는 얘기지. 20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식 하나 나왔는데 미지수가 하나 나왔네. 그러면 우리는 방정식을 풀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자, 4t 더하기 6t는 20이니까 4t 더하기 6t 더하면 10t지. 그치? 10t는 20. 따라서 t는 2 이렇게 되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시간이야. 지금 시간 단위가 킬로미터 퍼 아워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병찬이 소정이가 만나는데 각각 2시간씩 걸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자, 각각의 이동거리, 구간 이동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자, 병찬이 거리를 우리 S1이라고 하면요. 병찬이 속력 4km per hour 곱하기 2시간. 그러면 얘는 8km만큼 걸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소머시기가 걸은 거리를 구하면 속력 6 곱하기 걸린 시간 2 하면은 12km만큼 이렇게 걸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문제는 각각 거리도 아니네.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소정이는 병찬이보다 몇 킬로미터만큼 더 걸었는가. 그러면 거리 차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12 빼기 8 하면은 4km 이렇게 답이 될 것이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이제 다음 내용을 봅시다. 다음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트랙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은 두 번째 만나는 경우와 똑같습니다. 운동장이 이렇게 있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자, 출발점이 이렇게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경우.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두 명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 그러면 어느 순간 만나겠지. 여기를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줄을 일직선으로 핀다 치면은 뭐와 똑같은 움직임이 되나? 지금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걷는 움직임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직선상에 움직이기는 한데 같은 위치에서 출발해서 두 사람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A는 1로, B는 1로. 그러면 자, 어느 순간 딱 멈추면은 둘이 동시에 움직인 그 특정한 지점까지, 그러면 한 명이 움직인 거리, 다른 한 명이 움직인 거리를 더해주면은 전체 두 사람이 떨어진 거리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풀면 돼. 첫 번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면 만약에 A, B 두 사람이다.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A가 움직인 거리와 B가 움직인 거리를 합해주면은 자, 한 번 처음 만나는 경우, 최초로 만나는 경우에 한해서는 뭐가 되냐면 운동장 한 바퀴의 거리가 되겠지. 그치? 전체 트랙의 거리가 된다. 이렇게 봐두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봅시다. 같은 방향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오래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봐. 굉장히 빠른 친구가 있고 되게 느린 친구가 있어. 그러면 이제 몇 바퀴 돌다가 이 A라는 사람이 되게 빨라. 가. B는 천천히 돌고 있어. 근데 어느 순간 A가 더더더 빨리 가더니 이렇게 딱 여기서 따라잡는 경우가 있지. 그치? 그럼 이 상황은 뭐냐면 빠른 사람이 움직인 거리, A가 빠르다라고 봅시다. 같은 방향으로 돌 때 A 빠른 사람이 움직인 거리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친구가 움직인 거리, 얘를 빼줬더니 운동장 한 바퀴 거리가 차이가 나는 거야. 한 바퀴 차. 물론 계속 뛰면 두 바퀴, 세 바퀴 차가 날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최초로 만난 경우, 그때는 두 사람의 움직임의 차가 이제 운동장 한 바퀴의 차.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트랙과 관련된 예제를 하나 우리가 같이 풀어보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합시다. 필수 예제 10번 문제가 될 건데요. 그림은 그냥 이 그림을 그대로 씁시다. 자, 호수 둘레의 길이가 2.4km라고 나와 있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돈대. 그랬더니 A는 시속 5km/h로 움직이고 B는 시속 3km/h로 움직인대. 그때 B가 걸은 거리를 구하시오. B가 걸은 거리. 자, 어디선가 여기서 만났으면 이렇게 움직여서 B가 걸은 거리. 얘 X라고 잡으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만난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시간이 같은 시간이라는 거야. 동시에 만나는 거잖아. 그치? 나는 있고 상대는 없으면 만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같은 시간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같다라는 거지. 움직이는 데 걸린 시간. 동시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연립방정식 활용 속력, 거리, 시간 문제에서는 결국은 뭐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둘 중에 하나야, 대부분. 거의 뭐 99% 이상. 거리로 문제를 풀거나 시간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거리는 어떻게 푸냐면 S1 더하기 S2, T는 T1 더하기 T2 이렇게 문제를 보니까 자, 우리 시간에 관한 전체 걸린 시간에 주어진 정보가 없습니다. 뭐 2시간 만에 만났다든지 이런 정보가 일절 없어. 그래서 T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남는 게 하나밖에 없네. 거리로 무조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남는 거는. A가 움직인 거리 볼까? 거리는 우리 거리라는 것은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A가 움직인 거리 SA 더하기 B가 움직인 거리 SB를 하면 트랙 한 바퀴 거리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SA는 어떻게 구하냐? 속력 곱하기 시간 모르니까 T라고 둡시다. B가 움직인 거리는 B의 속력 3 곱하기 시간. 그런데 이 시간이 서로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A 움직인 거리, B 움직인 거리를 각각 더해주면 트랙 한 바퀴 거리인 2.4km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맞나? 그러면 8T는 2.4니까 따라서 T는 0.3시간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B가 움직인 거리를 어떻게 구하냐면 속력, B의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될 거잖아. 그러면 B의 속력은 3km/h, 3 곱하기 시간은 0.3시간. 그러면 거리는 0.9km 이렇게 되겠지. 10번. 그러면 정답은 0.9니까 보기 1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내용을 한번 볼 건데요. 네 번째. 상대 속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대 속도란 뭐냐면 실제로 있는 건데 흐르는 강물에서 배가 움직일 때 보트의 속력을 지금 강물이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봅시다. 만약에 보트가 이렇게 강물이 흐르는 방향과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일 때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속력을 V라고 합시다. 강물의 속력을 라지 V라고 하자. 그러면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빨리 떠내려가면서 보트도 모터를 활용을 하니까 속력은 2개를 더한 게 될 거야. 그치? 그런데 보트가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렇게 강물이 흐르는 방향과 반대로 가. 근데 속력은 V를 낼 수 있어. 강물이 없다라고 가정할 때 속력이. 그러면 이 배는 되게 느려지겠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그러면 어떤 속력이 될 거냐면 보트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뺀 만큼 될 거야. 만약에 보트의 속력이 겨우 강물의 속력 밖에 못 낸다면은 얘는 계속 모터를 가동을 해도 이 배는 움직이지 않고 물 밖에서 보면 정지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열심히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서 이 원리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속력이 같은 방향일 때는 속력이 빨라지고 느린 방향일 때는 속력이 느려지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맞나? 그 다음에 이것과 비슷한 문제. 비행기가 이렇게 있어. 비행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바람이 이제 제트 기류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비행기가 움직여. 그러면은 비행기는 바람의 속력, 그 다음에 비행기의 속력 더해준 것만큼 될 거야. 그런데 바람이 거꾸로 부는데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비행기의 속력에서 바람의 속력을 뺀 것만큼 속력이 실제로 지면에서 볼 때는
느리다는 얘기지, 그치? 비행기는 막 빨리 움직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바람 속력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비행기가 우리 지구 북반구에서는, 자, 우리나라가 있거나 뭐 중국이 있거나 일본이 있거나 미국이 있거나 이런 북반구에서 보면은 바람의 방향은 어디로 불지? 편서풍이 붑니다. 이 얘기 뭐냐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분다는 얘기야. 그러면 비행기가 움직일 때 어떻게 가는 게 편한가? 동쪽으로 움직일 때는 자, 바람 도움을 받아서 움직여. 그래서 연료도 적게 들고 빨리 움직이고. 그런데 반대로 동에서 서로 비행기가 날아갈 때는 바람을 거슬러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도 되게 많이 들고 연료도 많이 들고 속도도 상대적으로 좀 느려지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관한 또 예제를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합시다. 11번 문제. 도식화를 해줍시다.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4,000m인 강이야. 4,000m인 강이고요. 이런 강인데 거슬러 올라가고 따라 올라가는 거야. 자, 먼저 강물의 흐름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내려오는데 강물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배가 움직인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강물의 속력을 라지 V라고 하고 배의 속력을 스몰 v라고 합시다. 지금 올라오는 것도 같이 한번 표현을 해보자.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스몰 v. 그러면 첫 번째 구간, 배가 내려가는 구간에는 어떻게 되나? 속력이 이렇게 되겠지. 두 개를 더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는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빼준 것만큼 이거 가지고 풀면 됩니다. 자, 봅시다. 내려갈 때 걸린 시간은 10분이 걸렸대. 그러면 내려갈 때의 시간은요, 시간은 어떻게 구하지? 속력분의 이동 거리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동 거리가 얼마야? 내려갔다 그러니까 4,000m가 될 것이고, 자, 거리 단위는 지금 우리 미터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것이고, 속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 강물 따라서 내려가는 때는 속력이 두 개를 더한 값이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라지 V,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슬러 올라갈 때 시간은 똑같이 속력인데 이번에 속력이 바뀌지, 그치? 그 다음에 이동 거리는 똑같아, 4,000m. 이렇게. 그러면은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때 강물의 속력을 구하시오. 라지 V를 구하라는 문제네, 그치? 라지 V. 그러면 자, 내려올 때 시간, 올라올 때 시간이 이제 값이 주어졌죠. 뭐라고 주어졌나? 내려오는 데는 10분. 자, 단위 이거 미닛입니다.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20분. 이렇게 1번씩, 2번씩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겠네. 그러면 연립방 정식을 푸는 거니까, 자,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꿉시다. 1번식에서 스몰 v 더하기 라지 v는요, 양변에 스몰 v 더하기 라지 v를 곱해주고 양변에 10분의 1을 곱해주면 결국은 10분의 4,000 이렇게 되겠지, 그치? 1분의 10 돼서 이렇게 둘이 자리 바꾸는 거. 그러면 10 약분을 해주면 400 나올 것이고, 얘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스몰 v 빼기 라지 v는요, 자, 20분의 4,000이 되니까 20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라지 v이기 때문에 스몰 v를 소거를 시켜줘야 돼. 그러면 두 식을 빼주면 되겠네. 스몰 v 없어지고 라지 v 빼기 v니까, 자, 이 v는요 400 빼기 200이니까 200 될 것이고, 따라서 v는 100 이렇게 되겠지, 그치? 단위는 우리 뭐야? 지금 속력이니까 거리 단위는 미터였고, 그 다음에 시간 단위는 분이었지, 미닛. 그래서 100m per minute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칠판 정리하고 이제 다음 내용을 또 봅시다. 자, 그 다음 터널과 교량, 다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절대 외우시면 안 돼요.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이해를 할 내용은 완전히 통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통과. 이 의미만 알면은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야. 외우면은 한 달 지나면 못 풀어. 근데 이해하면은 전혀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통과한다라는 의미를 잘 봅시다. 기차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터널이 있어. 기차가 움직입니다. 철로를 따라서. 근데 이 터널을 딱 기차의 머리가 터널을 지나기 시작해서 완전히 통과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기차가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봅시다. 기차가 이제 터널 막 빠져나가려고 그래. 그러면 이게 완전히 통과한 건가? 아니지. 기차의 일부분이 지금 여기 터널 안에 걸려 있잖아. 그러니까 완전한 통과라는 건 뭐냐면 기차의 끝부분, 꼬리가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간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자, 이렇게 돼야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봅시다. 터널의 길이를 x라고 하고 기차의 길이를 y라고 해보자. 그러면 y가 되겠지. 완전히 통과하려면 길이가 y인 기차가 길이가 x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려면 얼마만큼 움직여야 되는 것인가? 움직인 거리는 x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야. x 움직이면 머리가 여기 가는 게 x잖아. 그치? 터널의 입구에서 끝까지 가는 게 x잖아. 그러면 아직 머리밖에 도달하지 못했어. 완전히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기차의 길이만큼 더 움직여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머리가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거야. 기차의 머리가. 얼만큼? y에서부터 x만큼 가고 또 y만큼 더 가야 되니까 x 더하기 y만큼. 이게 전체 이동거리가 된다는 거지. 맞나? 그래서 터널의 길이만 여러분들이 거리를 쓰면은 이제 문제를 못 풀게 되니까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량 문제 똑같아. 자, 이게 다리야. 그냥 이렇게 봅시다. 다리라고 치자. 자, 이런 아치형 구조물로 받치고 있는 다리다. 자, 기차가 움직여. 다리를 딱 통과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기차가 다리를 완전히 빠져나가려면 기차가 어떻게 돼야 돼? 만약에 머리만 요 다리 끝에 도달했다. 그러면은 꼬리가 남아있으니까 이거는 무슨 상황이야?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했어. 그렇지? 그래서 얘 역시 완전히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꼬리가 완전히 통과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다리의 길이를 x라고 둡시다. 라고 하면 또 기차의 길이를 여기도 y라고 둡시다. 라고 한다면 머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완전히 통과하는 데까지는 여기를 0점이라고 하면 x만큼 가서 기차의 길이만큼 더 가야 돼. 이게 똑같아. 문제가. 다리나 터널이나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이거는 그림 대충 도식화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그림을 그려주면은 나머지는 시간 가지고 풀던지 거리 가지고 풀던지 이제 풀이 방식이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면 자, 이번 시간에 연립방 정식의 활용 5번째 속력거리 시간,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주제인데 기본은 속력이라는 것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물리량이다. 이게 이제 기본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문자나 숫자가 등장한 식들을 자유롭게 변형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속력에 관해서 정리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거리에 관해서 세 번째는 시간에 관해서 각각 식을 다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자유롭게. 첫 번째 문제, 구간이 나뉘는 경우. 이거는 자, 지금같이 일직선 운동이냐 아니면 뭐 산을 올라가냐 똑같아. 그치? 그냥 구간을 나눠라. 구간을 나눈 다음에 여러분들은 둘 중에 뭔지 판단을 해라. 시간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지 거리로 풀어야 되는 문제지만 구분을 해라. 그러면은 나머지 식 세우고 문제 풀면은 다 풀리게 된다라는 거지. 이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왕복 문제도 마찬가지야. 그냥 얘를 폈다 생각해라. 일직선 운동으로. 두 번째, 만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것도 외우지 말아라. 자, 둘이 만나려면 속력이 다른 애가 만나는 경우는 얘가 좀 기다려줘야 된다. 그치? 너 먼저 앞에 가. 그래 놓고 따라잡는 거. 그러면은 뭐가 다르냐면은 속력도 다르지만 둘이 이제 시간차가 존재한다. 얘는 더 먼저 움직였으니까 더 장시간을 움직이고 오랜 시간. 얘는 더 짧은 시간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시간차를 가지고 역시나 시간이나 거리 문제로 풀어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이 경우도 각자 둘이 움직인 거리를 합하면 뭐가 된다?
전체 두 사람이 최초에 떨어져 있었던 전체 거리가 된다. 이걸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 되게 느린 거북이를 이 앞에서부터 출발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동시에 출발해. 야, 같이 가자. 라고 이렇게. 그럴 경우에는, 자, 이때 같아지는 건 뭐가 있냐면,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아. 시간이 같다라는 얘기야. 두 개 풀이 방법이 달라져야지. 근데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거북이가 실제 움직인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토끼보다 앞에서 출발한 토끼와 떨어진 거리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토끼가 움직인 거리는 거북이가 움직인 거리와 거북이가 앞에 있는 이 거리 차만큼 합과 같다.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트랙에 관한 문제. 이 녀석도, 자, 얘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펴면 이 문제가 똑같아지는 거야. 얘랑 반대네.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그러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지. 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두 사람 거리의 합이 뭐가 되냐면 트랙 거리만큼 된다. 최초로 만날 때는 트랙 한 바퀴의 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이제 속도차가 난다. 이렇게 빨리 움직여서 결국은 따라잡는 구조가 된다. 그래서 최초로 만나는 상황은 빠른 애가 움직인 거리 더 많이 움직였겠지. 그 다음에 느린 애가 움직인 거리를 빼주면 트랙 한 바퀴 차가 난다 라는 거지. 그 다음에 상대 속도에 관련된 건데, 자, 주로 이제 하늘을 나는 비행기와 강물이나 바다를 이제 다니는 배에 관한 문제야, 그렇지? 항상 뭔가 유체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물의 속력과 보트의 속력이 있으면 같은 방향일 때는 더해줘야 되고, 왜냐면 우리가 경험삼아 알잖아. 바다 같은 데서 이제 수영을 하면은 바닷물의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수영을 할 때 더 빨라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같은 방향일 때 더하고 반대 방향일 때 빼주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터널과 교량에 관한 문제. 이 녀석은 그림을 그냥 도식화해서 관찰하면 돼. 완전히 통과한다라는 건 뭐다? 꼬리까지 빠져나가야 된다라는 거야. 다. 그러면 움직인 거리는 터널의 길이나 교량의 길이에 뭘 또 더해줘야 된다? 기차의 길이를 더해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예제들을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차근차근 속력에 관한 문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